선생님, 최근에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같은 인물이 차기 대선 주자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좀 TV를 출연하는 연예인이었잖아요. 만약 뭐 백종원뿐만이 아니라 뭐 이경규나 강호동처럼 유명한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가 자기 직업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예인이잖아요. 네네네. 그 대통령을 하려면은 정치가 직업인 사람이 해야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같은 인물이 좀 차기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뭐 농담처럼 안 되고 요리사를 갖다가 정치인으로 그래가지고 그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럼 다시 좀 질문을 돌아가서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TV에 출연하는 연예인이었잖아요. 사실은 뭐 연예인이었는데 막 대통령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백종원뿐만 아니라 이경규, 강호동처럼 유명한 사람이 좀 정치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지. 그거는 사람이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또 요리사로 활동하고 그런 거는 그 인성이라 하는 자체는 내가 그 사람은 뭐 폄하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요. 그렇지만 정치인이라 하는 거는 그런 인성도 필요하지만은 정치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용기와 투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지. 백종원이 같은 사람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참 좀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같은 친숙한 인물이 차기 대선 주자로 나와야 된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어떤 신선한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하나 예를 들은 거지. 진짜로 그거를 이렇게 추천했거든. 만약에 뭐 백종원이나 아니면 유재석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이 좀 정치를 한다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TV 출연한 연예인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국민이 아직까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사생활 아는 보좌관 편이 아니라 오늘 아는 후배 편입니다. 리서치 업계의 가장 뛰어난 인물, 조사업계의 찰리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부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왜요? 전혀 아닌데 억지로 찰리신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배 소장이. 아는 형님도 요새가 아는 동생으로 가시죠. 아는 동생. 아는 동생, 아는 후배. 조사업계의 미남으로 통하는 배 소장님. 사실은 이제 슬기로운 조사생활 같이 하던 박재선 보좌관이 오늘 사실 살짝 교통사고를 이제 당해가지고 원래 3명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운이 정말 좋았어요. 덤프 트럭이 와서 받아가지고 차는 완파됐다는데 본인은 또 멀쩡하게 털고 나와가지고 목만 살짝 다음 주에는 이제 차는 완파가 됐는데 본인은 멀쩡하다. 본인 멀쩡. 근데 이제 목은 좀 이제 그래서 이 목에 이제 깁스하고 나타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빠른 KU를.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같은 좀 풍부한 스타일인 이 백종원 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맛있어요 하는 그 백종원이죠. 그렇죠. 구수한. 혹시 개인적으로 아세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죠. 어떻게 만났어요? 지금 페이스북에는 이 백종원 대표와 함께 찍었던 사진도 있어요. 와, 역시 셀럽들끼리는 또. 두 사람이 다 통통한 게 비슷하다. 그러네. 옛날에는 백종원 씨보다 더 날씬했는데 이제 좀 약간 역전된 거죠. 지금은 서로 구분이 안 된다. 백종원이냐 배종찬이냐 이름도 비슷해. 그러네. 백종원, 배종찬. 그래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이? 한 식당에 갔더니 서로 이제 눈에 불길이 붙은 거죠. 당신이 뚱커벨. 백 대표님. 서로 모르는데.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만났는데.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그냥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렇죠. 사진 찍었는데 정말 백종원 대표도 우리 배 소장 알아보던가요? 당연히 알아보겠어요. 본 것 같아요. 설마 원래 더 유명했었으니까. 모른다고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연락이 없네요. 전화번호 교환을 안 하셨겠죠.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했는데. 그래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아무튼 본인은 이제 그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6월 16일 날 19일이었군요.
백종원 씨 같은 건 어떠냐? 이 한마디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백종원 효과죠. 백종원 효과. 백종원 효과.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발언에 주목을 받았고, 네. 근데 백종원 대표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가장 지금 아쉬운 것이 호감이거든요. 호감. 대중적 친근함. 예. 지금 비호감도 엄청 높죠. 친근감을 예. 정말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백종원 대표죠. 그렇죠. 최고죠. 최고. 골목 식당이나 온갖 예능 프로그램, 네네. 아니 맛있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온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더군다나 네. 형수님은 정말 소유진 최고야. 형수님. 아니 그러니까 전 직접 봤어요, 소유진 씨. 아니 환상의 커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 정말 이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인물. 네네. 그러니까 자기 대선 후보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본인은 난 아니요. 나는 저기 네네. 요리만 할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차기 대선 후보에 이렇게 호감도 있는 인물이 나온다면 네.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걸 이제 강조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인데 일종의 매기 효과죠. 네네. 이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보수 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호감도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호감 비호감 따지면 호감 60, 비호감 20 정도. 그렇죠. 6대2. 근데 지금은 여기다가 6대2에 백종원 대표자는 설탕을 칼칼칼칼 부으면 이게 명품 요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마구 먹죠. 근데 우리 네 분의 이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다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인천에 사는 30대 남성분 사실 이 직업이 정치인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했고요. 두 번째 대구에 사는 50대 남성분 농담조로 안 거죠. 요리사를 무슨 정치인으로 말이 되겠어요. 웃긴 소리 아닙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경남에 사는 80대 여성분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으로 살아야지 연예인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 대전에 사는 60대 남성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이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백종원 대표가 과연 차기 대권 후보가 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백종원이라는 인물을 끄집어내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주목을 받고 내가 차기 대권 후보를 육성하겠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아는 거죠. 두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연예인으로서의 호감도는 높지만 보수로 차기 대권 후보로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대권 의지뿐만 아니라 대권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대 이 연예인들을 보면 많았죠. 네, 많았어요. 정말 이 깎은 듯이 조광미남, 강신성일. 신성일 선생님. 강신성일 전 의원도 있고, 최무령 전 의원도 있죠. 맞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나는 이거야. 뭡니까? 나 이거 리얼미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최민수 씨. 최민수 아들. 정말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아들도 잘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최무령도 그렇고 최민수 배우도 그렇고 대권 후보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미터의 조사를 보면은 전체 응답자들에게 다 물어보거든요. 아니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분명히 백종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권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 후보는 적어도 어떠냐면은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과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과 비전이에요.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역대 대통령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87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잠깐 대통령을 했던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 보면은 의원을 했던 거예요. 최근 당의 대통령들은 다 소속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을 굉장히 백종원 대표도 말하면 손살을 치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무슨 나 안 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구수하게. 근데 사실 이제 국회의원을 먼저 좀 해보고 국회의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강신성일 선생님, 최무룡 선생님 다 국회의원 하셨었고 그다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이순재 선생님 지금 오늘 이게 녹화하는 이제 당일 포탈 난리가 났습니다. 이순재 논란 때문에 매니저 잠깐 매니저였던 분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아주 전에 했던 매니저는 또 호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 그럴 리가 없다. 심지어는 저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셔가지고 정찬이 내생님
못난 놈. 이걸 하셨다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수님이 아주 평판이 좋으셨던 분인데, 아무튼 앞으로 보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수를 했었던 고 최희준 씨도 있죠. 이 최희준. 나그네 길. 계속. 어디. 아, 이 정도까지 하죠. CBS가 공인한 가수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태수 대표는. 이태수 대표하고 지금 노래 잠깐 이야기하면. 네. 이 한 영등포구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데 기타를 들고서 막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었습니까, 제가? 이게 불금 때. 아.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가수 나왔다고. 아, 맞아, 그랬죠. 네. 그때 마침 기타가 또 있어가지고. 리얼미터 때려치우고 가수 하세요. 네네. 우리 같이 밴드 만들자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뭘래요? 베이스 기타 뭐. 베이스 기타. 베이스. 전 배가 있죠. 네네. 베이스 기타. 그리고 또 뭐 가수 이선희 씨도 시의원을 했었고요. 그렇죠. 또, 탤런트 최종원 씨도 18대 국회의원 강원도에서 했었고, 김을동 씨도 했었고. 이게 대한민국 아빠, 송종국. 네네. 그렇죠. 송종국의 엄마. 네네. 장군의 딸. 네네. 그 김을동 전 의원도 있는데 네. 다 대선으로 나간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주목도는 상당히 높았고 의정 활동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유명한 연예인 출신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시키는 데까지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되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보는 거죠. 백종원? 좋아요. 하지만 대선 후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연예인들, 레이건도 그렇고, 네. 트럼프도 예전에 나홀로 집에서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건 대통령만 하더라도 보면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무명 배우 생활을 오래 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인이 그렇죠. 더 유명한 배우였을 정도로 했는데. 낸시 레이건? 예,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이 지도자가 되는 길을 닦아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배우, 협회 회장도 하고 또 계속 공화당 후보로 선거에 나서면서 네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랬죠. 그런 이후에야 네. 대권에 올랐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됐던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그냥 가쁜 티, 갑자기 튀어나오냐 이렇게 그렇죠. 튀어나오는 갑툭튀. 갑툭튀. 갑자기 분장하고 태어나면 가쁜 티죠. 그럼요. 살아있네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1988년부터 계속해서 대선 후보 제의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때부터 이 군사학교를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 지휘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길을 이제 군인으로서 닦아왔고 계속 영화에도 나왔죠. 이 맥캐리 컬킨이 나왔던 나홀로 집에도 이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합니다. 깜짝 등장하면서 다시 보기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나홀로 집에 이제 물어봅니다. 네. 여기 어디예요? 이러면서 길을 가르쳐주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트럼프 원리 같은 이 건설업은 언제 한 겁니까? 그거는 가업이죠. 가업으로.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이 부동산을 해서 키워왔던 것이고 네네. 실제로는 이제 유럽에서 이민 가족이죠. 그렇게 해서 키워왔는데 그 속에서 형이 정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형을 또 대신해서 가업도 이끌어가고 또 대통령 후보로서 네네. 계속 저울질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로 계속 그런 데다가 유명한 로저 스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보좌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미국 국민들도 그동안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중산층 백인들을 결집시켜 왔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랍 대통령이 된 겁니다. 야, 우리 배 소장 모르는 게 없어. 하기야 또 미국에서도 잠깐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때는 미국 한 2년 계속 라라랜드에서 라라랜드. 라라라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네네네. 사실 영어도 늘지도 않더라고요. 네네. 영어도 잘 카투샤스 출신입니다. 우리 김정 이사가 또 ROTC 출신이라면 오늘 제가 대권 후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배정은 대권 후보 해도 되지. 우리나라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 중심은 제가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전체에서 3등으로 첫 등극을 했고 보수에서는 1위로 저희가 이제 오픈형, 그러니까 비보조 인지조사
주관식으로 이제 한번 1차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 근데 윤석열 총장이 계속 조금씩 나왔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국갤럽이 한 2달 전부터 그건 역시 주관식으로 하는데 1%가 지금 계속 나와서 10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갤럽에서 한 두 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백종원 논란도 있고 차기 주자군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마이뉴스 의뢰로 저희가 이제 이걸 발표하는 건데 오마이뉴스에서 우리가 비보조 인지 조사에서 주간 조사에서 지금 계속 높게 나오는 후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참 좋아요. 오마이뉴스. 네. 네. 이게 다른 사람 뉴스도 아니고 내 뉴스야. 네네. 오마이뉴스. 그 의뢰로 해서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10.1%. 그렇죠. 저는 이게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하셨어요? 윤석열 총장 자기가 대선 후보 나간다고 이야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종원 효과, 하나는 추미애 현상. 그러네. 추미애 보수 장관. 쪽에 오죽했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 백종원 어때요? 이러면서 그렇죠. 초선 의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보수 쪽에 마땅히 이 결집을 시킬 수 있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라는 없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보수 지지층들이 볼 때, 보수층들이 볼 때, 현 정부의 여권 후보들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충돌하는 현상, 또 추미애 장관과 충돌하는 현상, 또 이 검찰, 경찰 갈등이지 않습니까? 네. 이 중심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총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총장이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백종원 효과예요. 예. 백종원처럼 뭔가 결집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백종원은 네. 호감이었다면 이 윤석열 총장은 지금 결집입니다. 보수층 결집. 그러게 말입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 1위가 윤석열 총장이에요. 예. 미래통합당 소속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나가서 대선에 나가서 이 여권의 이낙연 의원 또는 이재명 지사 네.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사람 박원순 시장 네네. 맞붙을 수 있는 사람 윤석열 총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가 뭐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추미애 현상입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해에는 조국 전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계속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층에서는 그럼 윤석열밖에 없다. 네. 이게 결집하는 똘똘 뭉치는. 네. 그래서 이제 뭐 2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2년도 안 남았죠. 2년도 안 남은 대선에서 그래도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강단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겠냐. 검찰이 역시 칼을 빼드는 거니까 그쵸.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층을 네. 이건 갑분싸입니까? 네. 갑자기 분위기 쌓이지만 안 되는 거니까. 갑툭튀 갑분싸인데 아까 갑분티라고 그랬구나. 그렇죠. 갑툭튀죠. 네네. 갑자기 너 거기서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네. 이게 되는 거죠. 예. 영탁에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서 윤석열 총장이 이건 피디님들이 이제 넣어주시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보수가 무주공산인 거죠. 그러게 또 말입니다. 하나는 네. 이것을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무게를 점점 키워나간 거죠. 왜냐하면 여권과 충돌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난 거죠. 일종의 추미애 현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윤석열 총장이라고 이 백종원 대표와 다를 게 없는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또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현 정부에서 치러지는 사기 대권에서 경쟁자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윤 총장의 이 과제는 사실은 검찰 개혁이거든요. 얼마만큼 제대로 하느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윤 총장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정말로 윤 총장이 이 결단을 할 수가 있느냐. 대권 후보로.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유승민 이 이제 다른 보수 후보, 야당 후보들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빠진 분은 물론 황교안 전 총리고요. 그다음에 뭐 오세훈, 원희룡 두 분은 이제 비교적 덜 빠졌는데 홍준표 후보도 전 대표도 1% 포인트 빠졌고 유승민 또 안철수 다 1% 포인트씩 빠지는 그런 이탈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석을 드리자면 제가 뭐 결론을 내도 되는 겁니다. 내도 되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에 나갈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했던 윤 총장이 나가버리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삐그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일종의 저는 윤 총장이 결국 매기효과다.
자, 윤 총장이 뜨는 모습을 보면서 네.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네. 또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게 리얼미터 TV 와서 네. 오늘 다 갑자기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 긴장하고 있네요. 땀도 조금 약간 나고 떨리는데 네. 이처럼 보수 네. 야권 후보들에게 아주 이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가 OMN,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네, 이 결과가 저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 지금 난리가 났죠, 이 뉴스가. 뭐 CNN에 나왔나요? CNN은 이제 내일쯤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KNN은 뭐 바로 이제 오늘 나옵니다. KNN, 저 부산 방송. KNN요? 네네. 많이 쓰렁해 주셨네요. 이 장제원 의원이라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결국 김종인 의원의 발언 비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김종인이 본인을 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청래 의원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면 네. 정청래 의원과 이해찬 대표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공천을 안 준 두 사람. 맞아. 정청래 그렇죠. 의원.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격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 띄우기 아니겠냐. 근데 손사래를 치죠. 물론 이제 사실 이제 나이가 문제가 안 되는 이 차기 대권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뭐 본인 띄우기보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비대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이 생길 겁니다. 그런 만큼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가라앉아 있는 보수 대권 후보들을 좀 띄우게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또 장제원 의원 향해서 주제 파악해야 된다. 네. 뭐 이제 당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혹시 자기들이 백종원이나 임영웅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이가 없다. 요즘 진중권 전 교수님 뭐 워낙 그 핫한 인물이고 네. 또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많이 또 이제 뭐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상호 비판하고 있는. 네. 근데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뭐 보수 진영에서는 많이 욕을 먹고 뭐 이런 이제 쓴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이제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진보. 네. 그게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뭐 우리 사이의 지식 담론이 말다툼이 아니라 네. 뭔가 좀 근거 있게 사회가 발전하는 토론이 되면 좋겠는데, 네. 그런 점에서 진중권 교수께서도 우리 리얼미터 TV에 한번 나와주시면. 네, 한번 이제 뭐 댓글은 굉장히 안 좋게 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렇죠. 리얼미터는 따뜻한 TV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러면 슬기로운 조사 생활 백종원 편 이걸로 마치고 잠시 후에 또 다른 편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여기 쏟아진 건 아니죠?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배 소장님을 향한 욕이 아니라 또 다른 욕들이 막 요즘에 올라오고. 저를 욕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린 늘 배부르죠. 네, 그러면 백종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